인도에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렉토에 가깝죠. 유제품은 먹는 사람들. 왜냐? 소를 숭배하는데 암소가 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원래 유목 문화에서 유제품이 갖는 그 식료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요. 그걸 끊기가 힘듭니다. 자, 도시 23%, 시골민 20% 정도가 칼로리 부족 상태라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해요. 균형 있는 식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칼로리 부족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채식은 선이고 네. 채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채식은 우아하고, 이런 방식의 선입견으로 모든 게 포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채식을 얼마나 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강성용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인도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예진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도 이야기 저희가 시리즈로 모아서 쭉 듣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오늘도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인도 이야기 들려주실 강성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인도과 채식, 먹는 게 곧 계급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어떤 채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먹는 음식 자체가 카스트 질서를 반영하거든요. 아주 강하게 인도에서는. 네. 그래서 카스트 집단들이 역사적으로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뭐냐면 가장 높은 상위 카스트가 하는 관습을 카피해서 따라합니다. 그걸 많이 잘 따라할수록 더 높은 카스트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거기에 들어가는 코드 중에 하나가 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선호나 우리가 아는 베저테리언이즘뿐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작가들이 쓴 작품들 보면 네. 흔히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집에서 구워주시던 돼지고기 맛.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면이고요. 네. 그 이면하고는 상관없이 또 정치화돼서 요즘 채식이 굉장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맥락에서 그냥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채식을 얼마나 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채식의 강도가 지역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가 왜 나는지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채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상위 계급에 갈수록 채식을 더 많이 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맞나요? 예. 이게 뭐냐면 고래로 항상 상위 계급 브라흐만들은 채식을 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채식을 하게 된 거는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종교적인 이데올로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게 뭐냐면 그 자이나 교도들인데요. 네. 불교가 만들어지던 당시에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자이나 교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살생을 제일 강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은 이래요. 양파나 당근도 먹지 않습니다. 채식은 당연히 기본인데 양파나 당근도 먹지 않아요. 왜? 뿌리 채소니까. 예, 뿌리를 먹어버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다 지키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네. 출가자들은 당연히 지키고요. 또 심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이걸 지켜요. 그래서 뿌리 아닌 야채를 먹고 또 하나는 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출가자들 같은 경우엔 물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끓인 물이 아니면 안 마십니다. 즉 물을 죽여서 줘야 먹지 그렇지 않은 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이 자이나 관습이 아주 그 강하게 관철되던 지역 중에 하나가 구자랏입니다. 네. 구자랏주 이쪽이 구자랏인데요. 여기 네, 많이 들어본 예, 지역이죠. 거기가 간디 고향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간디가 어릴 때 사실은 엄마는 그 비슈누 신을 섬기는 전통의 독실한 신도였지만 네. 간디 자신은 어릴 때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이나의 영향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관계시켜서 채식을 하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 일어나고 있는 채식 논쟁에 제가 끼어들 생각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저테리안 해봐야 뭐 폴로가 있고 페스코가 있고 렉토가 있고 오버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맞아요. 있습니다. 비건이 있고 어디까지 먹고 어디 예, 안 먹고 맞습니다. 어느 게 맞고 어떤 게 덜 맞고 뭐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인도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은 맥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도에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렉토에 가깝죠. 유제품은 먹는 사람들. 왜냐? 소를 숭배하는데 뭐 암소 숭배 뭐 이런 이야기 나오듯이 암소가 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원래 유목 문화에서 유제품이 갖는 그 식료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요. 그걸 끊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것들이죠. 이 사이에 끼어 있던 것들. 지금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입니다만 계란 이런 거. 그러니까 베저테리언 마켓이 있었는데 네. 델리 시내에 네. 거기서 계란 장사를 하던 아저씨가 30년째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당신은 여기 못 와. 주변 상인들이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하게 돼서 계란 장사는 베저테리언 마켓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BJP가 정권을 잡고 있는 주에서는 자 우유를 급식에 줄까 말까. 그게 논란이 될 수 있겠어요. 예, 계란을 넣은 걸 급식에 줄까 말까. 그러면 또 하나 진보주의자들은 아이들에게 고단백 영양식품을 줘야지. 그나마 잘 못 먹는 아이들을 네. 학교 급식에서 한 끼를 제대로 챙겨주자는 취지가 있는 건데 네. 아니 거기서 계란을 금지시키면 어쩌자는 거냐. 이 논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 흐름은 이런 겁니다. 그 델리 근처에요. 네. 공식 명칭은 구르그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구르가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예. 그래서 구르그람이 있는 주가 하리아나 주인데요. 네. 델리 주변에 그 하리아나 주에서 최근에 공식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 자이나 종교 축제가 있는 기간 동안 모든 식육점과 도살장이 9일 동안 폐쇄 조치하라. 근데 실제 자이나 교도 인구는 인구 비중의 0.4%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실제로 인구 비중이 높은 자이나 사람들이 축제를 할 때는 존중해 주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이 채식 문화가 우리 이 고귀한 힌두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거야라는 걸 이 하리아나 주 정부에서 이제 과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과 네.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당신도 채식을 해야 맞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과 네. 나는 그냥 채식을 해라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간디가 채식을 한 거랑 간디 부인이 출혈이 있었고 치료를 받는데 의사는 육식 음식을 먹여야 한다고 하는데 간디가 반대를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상에 끼어드는 굉장히 복잡한 이데올로기가 얽혀 있는 네. 이슈가 채식 이슈라서 제가 오늘은 그걸 다 뭐 따질 수는 없고요. 네. 현실이 어떤지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네. 그림 한번 보시죠. 자, 23%로 그 어류, 육류, 닭고기를 먹는 사람이 아주 적은 곳이 여기죠. 이 진한 예. 초록색을 예. 가리지 않고 다 먹는 사람들. 아니요, 진한 초록색이 채식에 가까운 거고요. 진한 초록색이 채식에 예, 가깝고. 빨간색이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류도 거기에 다 들어가고요. 지금. 네. 그런데 이쪽 보십시오. 이쪽은 보시면 퍼센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90몇 퍼센트고요. 그러니까 50% 이하로 가면 연녹색이나 진한 녹색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도가 채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디아프라데시 주 같은 데서 조사를 하면 여성만 조사했을 때 한 50% 이상이 아예 계란을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남인도 따밀라두에서 네. 여성 조사를 하면 계란을 아예 안 먹는 여성 수가 6%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란에 대한 태도만 해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약간 다른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네. 이 데이터는 뭐냐면 바로 어류 섭취 데이터입니다. 이때 굉장히 큰 게 여기는 방글라데시지만 이쪽이 웨스트 벵갈주고 네. 이 겐지스강이 있는 지역이고 해안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벵갈 지역에 가면 말입니다. 일리쉬라고도 하고 힐사라고 하는 생선이 있어요. 네. 이 생선이 그러니까 벵갈 사람들의 소울 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선은 이거야. 뭐. 이게 정말 맛있는 최고의 음식이고 뭐 신이 내려주신 축복이고 아니 왜냐하면 겐지스강 주변에 사니까요. 네. 이 사람들은 고단백 원으로 당연히 생선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힐사나 일리쉬를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잘 자란 민물고기들을 흔히 먹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여주시는 이게 바로 게 일리쉬 일리쉬인가? 힐사입니다. 힐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리쉬라고도 해요. 전어랑 비슷하게 예. 생긴 것 같은.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21년 9월 보도인데요. 네. 지금 웨스트 벵갈 꼴카타에서 가장 큰 종교 축제가 두르가 뿌자라는 축제가 있어요. 네. 그 두르가 뿌자에 앞서서 2,080톤을 방글라데시에서 긴급 공수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생선이 있어야 잔치다운 잔치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최대 축제가 다가오는데 이 생선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일리쉬가.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2,000톤 넘게. 그게 벵갈 사람들의 기본적인 식습관이고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르가온에 사는 사람 아니면 델리에 사는 사람이 벵갈 사람 만나서 너희들은 말이야 어디 그 천한 민물 고기나 잡아먹고 말이지 너희들이 무슨 놈의 힌두교냐 제대로 된 힌두교도가 너희들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아주 심각한 지역 차별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벵갈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할 때 반 농담 삼아서 제가 야 생선 맛을 알아?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벵갈 사람들이 대부분 막 박수를 칩니다. 외국인이 그 벵갈 사람들 생각하는 걸 대신 말해 주니까 그래서 네. 한마디로 말해서 채식을 주장하는 아이디올로지 자체가 네. 어떤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역 차별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있는 겁니다.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인도에서 그러면은 예. 당신 채식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실례인가요? 이게 이제 약간 델리킷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만났어요. 네.
근데 당신 채식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사회적인 압력을 느낍니다. 지위에 맞게 저는 채식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맥락에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동창들 만나면 XX 욕도 하고 이러면서 네네. 뭐 중학교 때 하던 식으로 대하고 편하게? 이러는데요. 네. 그런데 뭐 이런 3프로 방송에 나와서 XX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먹더라도 그렇게 질문을 딱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하듯이 해결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에 오시면 무슨 이야기냐면 샐러드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물어요. 여기 샐러드인데 닭가슴살 샐러드도 있고 무슨 샐러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 들어간 샐러드도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있는. 그 사람이 아주 편하게 네. 그럼 우리가 닭가슴살 샐러드 우선 먹을까요? 그러면 그 대답으로 제가 이제 답을 충분히 얻은 겁니다. 아니면 치즈 들어간 샐러드 시켜주시죠 이렇게. 우유는 먹는 사람이구나. 예, 유제품을 먹는 사람. 뭐 연어 샐러드다가 뭐 생선을 먹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아니면 그 사람이 아주 편하게 좀 저하고 친하거나 접촉면이 많으면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안 가리고 다 잘 먹어요. 이제 그 다음에 약간 더 델리킷한 거는 이제 당연히 주류죠. 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결론 수치인데요. 네. 여기 29%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채식하는 사람은 인도 전체 인구의 몇 %다? 29%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도 사람이 채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70%를 무시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이 그림 보면서 질문하셨잖아요. 녹색하고 빨간색. 네. 그림이 왜 채식은 녹색으로 나오고 다른 건 빨간색으로 다 나와 있을까요? 이게 무슨 표준 관습이 있나요? 국가에서 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죠? 식품에 네. 색깔로 구분해라. 그러니까 채식은 이 그린 쪽으로 강하게 가고 풀에 가까울수록 초록색. 예. 그래서 채식이 아닌 거는 붉은색에 가깝게 이 재료가 어떠하다는 거를 표시를 해서 인도에 진출한 외국 식품 기업도 이거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당연히 성분 뭐 함량 표시 뭐 이런 규정들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해라. 이 규정에 따라서 색깔이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된 겁니다. 인도에 진출하시는 식품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거 모르고 가시면 큰일 나겠네요. 예, 뭐 그 정도야 거기 가서 네. 다 파악을 하시겠죠. 네. 그런데 이게 예, 사실은 뭐 해안가니까 생선 많이 먹을 것 같고 예. 뭐 그 지역 환경에 맞는 식재료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 거는 상식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인도는 어떤 채식 국가인 것 같은 채식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강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까 그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네. 이쪽 왼쪽 위로 소위 말해서 서북쪽 지역에 네. 녹색이 굉장히 강하고 반대편 쪽으로 붉은색이 강한 걸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각 주별로 이 채식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를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채식 인구가 많은 곳이 힌두 근본주의가 지지를 받다 보니까 BJP가 정권을 잡았을까요? 아니면 BJP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채식 인구 비중이 높을까요? 뭐가 먼저입니까? 정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의 문제 그렇죠. 아닙니까? 마치 뭔가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네. 재밌는 게 채식 인구가 높게 나타나는 이 지역 쪽이 BJP가 지방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채식이 많은 지역에서 더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연히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운 게 네. 시소를 예를 들자면 네. 왼쪽이 올라간 거 오른쪽이 내려가는데 왼쪽이 올라간 것이 원인이고 오른쪽이 내려간 게 결과예요. 오른쪽이 내려간 것이 원인이고 왼쪽이 올라간 것이 결과예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데요. 네. 당연히 이거를 무슨 이론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이벤트 단위를 어떻게 상정하고 뭐 복잡한 논쟁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 거 상관없이 상식적인 선에서 아마 합리적인 설명은 채식 오리엔테이션이 강한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서 아마도 BJP가 좀 더 많은 표를 받을 것이고요. 다른 지역, 이 붉게 지난번에 나와 있던 아까 그림에 나와 있던 네네. 그 지역들에서는 각 지방 정당들이 정권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제 수치로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좀 더 심한 경우는 남인도 지역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남쪽만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이 정도죠. 자, 육식을 하는 비중이 98.25%, 98.7%, 78.9%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인도 지역은 또 문화 풍토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흔히 아는 채식을 해야 브라흐만이고 우아한 그 어떤 문화적인 전통을 가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약한 겁니다. 남인도 지역에서는. 근데 이 육류에서도 아까 지도 계속 보여주시면서 닭고기, 뭐 육류 이런 식으로 닭고기가 육류 아니에요? 그걸 그렇죠. 그게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류가 있고 닭고기가 있는 거지. 육류 안에 닭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거 좀 우습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제가 아는 한 그 곡물 투입량 대비 얻을 수 있는 고기 내지는 칼로리가 그거 닭이 있죠. 가장 높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특정한 종교적 코드와 걸려 있지 않는 게 닭입니다. 즉 그러네요. 소 이런 건 힌두교 종교하고 걸려 있고요. 네. 돼지는 또 이슬람 전통하고 걸려 있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델리에서 뭐 햄버거 집을 한다. 가장 안전한 건 닭이죠. 치킨 버거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외의 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닭이 당연히 이제 고기를 구하기도 쉽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논쟁이 많은 게 이제 닭이긴 한데 닭은 당연히 고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저 채식 식단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논쟁거리가 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채식이 아닌 음식을 먹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닭고기가 아주 뭐라 그래요? 접근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입니다. 아. 그래서 인도 여행 가시면 길거리 아무 데서나 보통 허름한 레스토랑 가셔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치킨 프라이드 라이스. 그러니까 닭고기 넣고 아니면 egg 프라이드 라이스. 계란 넣고 그냥 밥 볶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먹기에 부담스러운 게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걀이죠. 네. 달걀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이제 또 우리 채식 논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관습만 말씀드리면 네. 가끔 어떤 식당들에 퓨어 베지테리언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많아요. 의미죠? 그게 뭐냐면 달걀을 안 씁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요리하는 재료에도 달걀이 안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뜻입니다. 아. 여행을 가다가 퓨어 베지터리언이라고 써 있는 간판은 저기는 달걀을 요리 안 쓰는구나. 예, 그렇죠. 생각하면 그러니까 돼요. 거기 가서 그 저 달걀 볶음밥을 먹을 수 없겠군. 왜 오므라이스에 계란 안 덮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논쟁의 소지가 있고요. 네. 그래서 계란에 관한 데이터는 여기 따로 있습니다. 아. 계란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냥 고기 먹는 거랑은 또 다르죠. 네, 조금 다른데요. 양상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란을 대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계란보다 더 심각한 논쟁거리는 당연히 유제품이죠. 그렇죠. 근데 인도 사람들은 종교 전통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유목민 전통에서 유제품을 빼고 식생활을 구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그만한 고칼로리 음식을 얻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유제품은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순수 뭐 주의자 100%.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겁니다. 우리 주에서 급식을 할 때 유제품을 집어넣어서 우리 아이가 유제품을 거부할 순수 그 채식주의자로서의 힌두교도의 전통을 침해당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지사는 이거를 시정하라 뭐 이러고 소송을 건다거나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엄마 마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가리고 어떤 데는 단백질 안 먹고 그러면 인도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그래도 영양 상태는 되게 고르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채식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 소장님 하시는 그런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이데올로기다는 거예요. 흔히 갖고 있는 상식인데 그거 다 틀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콩에서 나오는 단백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논쟁에 제가 지금 들어갈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다른 면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뭐냐면 2008년에 그 앵거스 디튼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네. 개발 경제학 뭐 이런 거 했던 양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드레이즈하고 함께 연구한 그 논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시골 지역 사람들도 칼로리원을 싼 것보다 비싼 칼로리원으로 이제 발전 단계에 따라 옮겨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천천히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히 그 돈이 부족해서 네. 영양 상태가 부족한 건 아니라는 게 이 사람들 결론인데 재밌는 거는 영양 상태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취 칼로리 부족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네. 섭취 칼로리가 부족인데 문제는 뭐냐? 칼로리원을 그렇다면 싼 걸로 해서 칼로리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도 보다 더 비싼 칼로리원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균형 있는 식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칼로리 부족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인도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튼이 했던 발표에 대해서 이제 뭐 인도 사람들 반론도 많고 이런데요. 거기서 지적하는 바는 자 도시 23% 시골민 20% 정도가 칼로리 부족 상태라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답에서 이제 어 소장님 말씀하셨던 네. 아니 밸런스를 맞춰서 칼로리원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단백질도 늘리고 이 방식이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채식이 정치 이데올로기화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고상한 사람으로 문화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특히 훌륭한 힌두로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대외적으로는 채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자, 인도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요. 네. 과일하고 야채를 늘려서 먹어요. 다른 것보단 채식을 하면서 고급스러운 식재료로 옮겨가니까 그 과일과 야채. 비싼가요? 예, 비싸죠.
그리고 실제로 인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추석 때 마트에서 파는 이런 빛깔도 좋고 뭐 이런 네네. 과일들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 날씨가 따뜻하다고 이게 과수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완벽한 관리와 그거를 그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유통망까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흠집 나지 않은 과일이 소비자 손에 들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은 거의 과일을 못 드시겠네요. 제가 실제로 이제 아주 시골에 가까운 지방 지역을 다니면 제 눈으로 보기에는 반쯤 말랐거나 내지는 반쯤 썩은 것처럼 보이는 사과 같은 것을 도서관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구해가지고 와서 이제 잘라다가 수거한다고 저한테 주고 하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채나 과일이 네. 그렇게 쉽게 싸게 접근할 수 있는 식재료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인도에도 네. 이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다 주문이 되는 상황이 돼가니까 이제는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그 시골 인구는 80%가 약간 못 되는 비중으로요. 네. 한 달 동안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싼 식재료인 거예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채식을 하는데 제가 먹어야 될 칼로리를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과일은 너무 비싸요. 야채도 쉽지 않고. 그럼 어디서 중당을 하죠? 그래서 유제품 그리고 지방 그다음에 설탕이 들어갑니다. 인도에 많은 것들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합된 식품은 대부분 정크푸드입니다. 설탕, 유제품 섞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싸게 먹을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채식이 이데올로기화되면서 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들이 적정한 칼로리를 얻기 위해 하는 선택이 네. 정크푸드 수요를 촉진시키는 방식에 현실이 있다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면이 있다는 지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채식은 선이고 네. 채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채식은 우아하고 이런 방식의 선입견으로 모든 게 포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드는 질문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너무 나갔나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리 돈이 뭐 많은 사람이어도 정말 건실한 진짜 힌두교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저 사람은 영양 상태가 좀 불균형하겠구나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냐면 식물성 단백질을 네.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단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아주 다양한 콩류, 콩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음식들이 개발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과 조합해서 다른 이제 보조 재료들을 쓰는 문화가 대부분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어떤 요리가 있을 때 여기는 고기 조각이 들어갈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인도 음식에는 그 자리에 치즈 조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식문화가 나름대로 발전을 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정도까지 자기 영양 상태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상황에 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경제력에 맞게 어떻게 영양 상태를 맞춰갈 수 있을지 묻는다면 여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회의가 있다는 거죠. 채식 이데올로기가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 사람들이 택한 현실은 뭐다? 28%만 사실은 채식을 하고 있다. 겐지스 강에 있는 생선으로 고단백 음식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포기할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
들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뭐 힌두교인들은 채식인, 뭐 무슬림은 비채식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맞습니다. 예. 지역별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인도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 채식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건 자기 신념에 따라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인도에서 채식의 종류가 나뉘는 방식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다 복잡하다. 채식을 하는데 닭고기만 먹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지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예. 여쭙는 질문인데 술은 많이 마시나요? 술에 대해서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도 이겁니다. 맥주를 한번 먹어본 적이 예, 있거든요. 상류층으로 갈수록 네. 주류 소비가 늘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그런데 담배하고 빤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전통적으로 씹는 담배처럼 이렇게 대신 씹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줄어들어 가는데 알코올 소비는 늘어갑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마시던 술은 정제주고요. 근데 정제주 소비보다는 맥주 소비가 굉장히 늘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 여러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맥주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젊은 친구들 그리고 소득이 높은 친구들은 맥주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인도 맥주들도 있고 여기 한국에 있는 인도 레스토랑에 가도 인도 맥주는 다 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예, 인도 맥주 좋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그만큼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힌두교 전통에서 뭐냐면 중독성이 있는 것에 대한 금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알코올이 그런 음료 중에 하나여서 그래서 와인 자체가 굉장히 발전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매니아층이 확고하게 있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도 안에도 이제 그 와인을 즐기는 사람이 아예 없다 이런 건 아닌데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수준이기도 하고 또 뭔가 요즘 말로 하자면 쉥하다고 하죠. 네. 뭔가 약간 좀 세련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 코드가 같이 가는 그 맥주 소비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시간에는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채식, 또 인도 안에서 채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쫙 살펴봤습니다. 이게 정말 알면 알수록 인도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강성윤 교수님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강성윤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